평소에 가면을 쓰고 싸느라 지쳤나요? 내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거야. 보여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사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이 가면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평상시에 나는 좀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20만 유튜버로 살아가는 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또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지각하는 모습 네. 자주 보이신다고. 네, 뭐 저는 직업적으로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런 가면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아이도 되게 잘 볼 것 같고 화안 나죠. 그리고 대인 관계도 되게 원만하게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약간 연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좀 받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런 얘기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신과 의사니까 잘해주지 않느냐, 푸념하듯이 다들 좀 뜨끔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되게 밝고 유쾌한 친구라서 내가 요즘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억지 텐션.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는 거 우울증인데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고 회사에서 강제로 텐션 끌어올리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겨우 해내고 집에 가서도 힘든 마음 알리지 못해서 나중에 고민 끝에 내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야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네가 우울증이면 나도 우울증이고 다 우울증이겠다 이런 말 들어서 상처받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면을 쓰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면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섭식장애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가면을 좀 덜 쓰고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책, 모두가 가면을 벗는다면 이라는 책을 읽으신다면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자는 데번 프라이스라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자폐인이면서 트랜스젠더예요. 네, 아무래도 사회심리학자이고 이런 특이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온전한 개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이전에 책들에서 해오셨고요. 이 책도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메시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심리학 박사이면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폐야 라고 할 만한 위치에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사회심리학 박사를 따기까지 본인이 자폐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서 찾아보고 결정적으로 신경다양인 모임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게 맞구나라고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다양인, 오동훈 박사님께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경다양인이라는 건 이제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 이 신경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신경전형인이라는 개념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경전형인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특별한 신경질환이나 어떤 인지장애, 정신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좀 일상에서 접하는 개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식 완전 표준어. 저희는 셋 다 서울 표준말을 완전히 쓰나요? 완전한 신경 전형인인가요? 저 같은 경우 본가가 이제 경상도이다 보니까 그 내담자분으로 이제 사투리 쓰는 분이 오셨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억양이 저도 모르게 좀 묻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청도에 살다 보니까 저는 말투 자체가 좀 충청도 억양이 있죠. 내 말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 완전히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투리 쓰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말 좀 빨리 해. 답답해. 저는 나름대로 그 청주에서는 말이 빠른 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빨리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말 끝날 때 뭐 그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웃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촌스럽고 약간 비웃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나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은연중에 뭔가 사투리가 아니라 서울말을 사용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신경다양인들도 역시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다양인이
그냥 뭐 ADHD, 뭐 강박증, 그리고 뭐 경계성 인격, 다양한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물론 여기 나오는 자폐증, 모두 다 이거 신경 다양인이다. 이건 신경 전형인이 아닐 뿐이지 이게 뭐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자폐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는 이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신경 다양성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 셋 다 신경 다양인이에요. 일단 신경 전형인은 우리 셋 중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다. 타고난 모습 중에 일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는 그런 신경 다양성의 모습 중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주장을 있죠.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건 또 다소 위험하고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 아닌가. 특히나 자폐 아동들을 치료하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는 동훈이는 아마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는 자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저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취를 거두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진단받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어떤 지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데 단순히 그냥 신경 다양인, 그냥 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야 라고 보는 것들은 조금 위험한 시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결국엔 이게 사회 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 저자가 표현을 할 때도 오티스틱 디소더, 그러니까 자폐 장애가 아니라 오티즘, 자폐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정의하는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건 저는 평소에 사실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ADHD일까 아닐까는 모르겠는데 그 기질이 저한테 트레이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스펙트럼을 좀 길게 보기 때문에 넓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죠. 미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급진적으로 이미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일론 머스크가 나는 사실 자폐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그런데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볼 때는 그들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이제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라고 할 때 회색 정도는 돼야 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관점이나 아까 말한 어떤 미국 사회 전반적인 관점들은 정말 흰색에 검은색이 한두 방울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다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치료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명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양호하고 약간의 약점들을 가진, 약간의 경향성을 가진 이 신경 다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기능 자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 아까 동훈이가 사실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기능이라는 말이 막 섞여 나왔거든요.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말 쓰면 사실 안 된다. 생산성이 인간의 가치를 좌우해도 괜찮냐. 본인의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대요. 만약 이 프라이스 박사가 자폐인이라면 상당히 고기능이라고 해야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이제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또 그 말도 맞아.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기보다는 그냥 약자를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을 맞아요. 네. 맞아요. 줘야 되느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관점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혹시나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걸로 인해 공격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이 분도 어릴 때부터 이제 고기능 자폐인으로서 본인이 느끼는 압박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를 뭔가 들통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자폐라는 게 들통나면은 이렇게 공격받고 거의 사냥받는다는 공포를 아마 지니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 쌓여있는 울분과 원한 같은 것들이 이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공감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마 또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가 아닐까 경험하지 싶고요.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의견들이 개진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허경 쌤이랑 농담처럼 그러면 당뇨를 가진 분들도 혈당 다양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그 자체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질병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나오면서 신경다양인이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본인과 다른 모습을 은연중에 배척을 하죠. 신경 전형인과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걸 되게 찍어 누르고 신경 전형인처럼 맞추려고 네, 하기도 하거든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자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동작을 한다거나 끌어안고 있는다든지 말하는 게 좀 이제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신경다양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장애는 존재를 하고 모든 질병을 이 신경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신경다양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 자폐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경 전형인의 모습에 맞추는 노력을 너무 기울이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질병의 경과에도 좋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잘 지낸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자폐인이시거나 아니면 자폐 가족분들은 뭐 절대 다수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제 신경 다양인 분들께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너무 우리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나의 스스로 좀 받아들인다면은 신경 전형인에 맞추려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치는 일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자폐인이라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던 방법은 굉장히 더 자폐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가 되고 그냥 그 사람은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저도 딱 그런 부분이 내가 너무 딱 의학이라는 학문 위에 내가 올라서서 이게 진리야, 다 이거를 너네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약간 편협한 세계관을 좀 깨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나의 이런 어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꼭 부족한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수용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때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자도 이 가면을 벗게 된 건 신경다양성 모임에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편안하다 가면을 벗었다 라고 했거든요. 뭐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낙관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내가 가진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나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 공간이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공간, 나에게 좀 더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성이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만나야 돼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시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다소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좀 힘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좀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겨볼래라는 게 이 신경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견해라는 거죠. 오늘은 모두가 가면을 벗는다면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신경 전형인 그리고 신경 다양인과 같은 어떤 생소한 개념들도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더 이 사람을 스펙트럼으로 좀 더 무지갯빛으로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나와
남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